그 금액으로 처음 투자를 해서 네, 지금은 지금의 그 금액은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다 살 수 있는. 오늘 지금 바로 비겁한 돈입니다. 야, 저희 그렇네요. 김작가 TV 채널에 처음으로 네. 개그맨 분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요. 뭐 다른 연예인 분들도 나오신 적 있나요? 이제 가수 아웃사이더님이라는 아, 이렇게 나오신 적이 있는데 그러시구나. 또 제가 개그맨 분을 섭외를 하고 싶었는데 네네네. 마침 또 저랑 정말 친한 지인이 공동책을 내기도 하셨고 맞습니다. 예. 또 이 하인이님이 또 이 김작가 TV에 딱 맞는 재테크책 그렇죠. 재테크 자기개발 네. 예, 느낌의 책을 이번에 처음으로 썼는데 네. 어디서 처음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아,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아. 예, 홍보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그래도 네네. 어디서 안녕하세요 황현입니다. 책을 냈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 많은 많이 읽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할지를 유튜브 채널을 내가 다시 만들어? 이런 것도 되게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제가 제일 많이 봤던 네. 김작가 TV 채널, 전 모든 유튜브 채널 다 보거든요. 네, 그래서 재테크. 재테크 쪽 경제 관련된 이 유튜브 채널 다 보는데 그 중에서 김작가 TV 보면서 진짜 많이 공부했습니다. 아. 예. 아까 저랑 이제 촬영 전부터 계속 많이 보셨다고 하셔서 네네. 한 가지 간략하게 답변하고 네네네. 질문 드리고 갈게요. 네네. 김작가 TV의 다른 재테크 채널과 네. 그래도 좀 뭐가 조금 잘하나요, 혹시? 똑같아요. 뭐 다른 건 없고 또 거의 거기 나왔던 사람이 여기 나오고 여기 나왔던 사람이 거기 나가고 뭐 그런 식으로 돌려막기 좀 예. 보통 하신 것 같아요. 옛날 개그 콘서트에서 이런 딱 얘기하면 나가. 뭐 그런 거 하고 여기서 이상입니다 하고 끝내죠. 예. 네, 자 이번에 이제 재테크 도서를 냈었죠. 네, 그렇습니다. 비겁한 돈. 사실 개그맨이신 분이 재테크 도서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죠. 다른 네. 개그맨 분 중에서 재테크 도서를 내신 적이 낸 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 책을 쓰게 된 좀 계기는 좀 어떻게 될까요? 사실 그 네. 개그 콘서트가 이제 종용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업이 없어진 거죠. 예, 예.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제가 개그 콘서트를 이제 나오게 된 건 2014년도였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보다 한 6, 7년 전이었는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아서 한 트렌드의 코미디가 계속해서 좀 인기를 좀 오래 얻었었던 거지만 한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실 제가 어쩔 수 없이 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분야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도 이제 쇠퇴기를 겪게 되는 시간이 왔었고 그 쇠퇴기를 겪다 보면은 네. 당연히 그 시장 밖으로 퇴출이 되고 네. 그 시장 안으로 모여드는 돈도 줄어들게 되면서 네. 뭐 행사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을 겪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나는 그럼 그냥 한때 얼굴이 알려졌던 한물간 개그맨으로서 그냥 네. 얼굴이 알려지면 사실 어디 편의점 알바도 못해요. 그냥 되게 저희들끼리 표현은 그래요. 고급 거지라고. 아. 되게 좀 심각한 말로. 어. 네.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얼굴이 알려져서 누구 아니세요? 여기서 왜 이러고 계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또 저희는 또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을 나도 이제 곧 마주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2014년에. 2014년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개그 콘서트를 나오게 됩니다. 네. 제가 개그 콘서트를 나와서 내가 여기서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개그 콘서트에 안주하면서 사실 어떤 상황이든 뭐 월급을 받는 분이든 어떤 일을 하시던 분이든 네. 그 시장이 거의 좀 마무리가 되어갈 부분에서는 거의 벼랑 끝에 서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마지막까지 남아서 여기에서 돈이라는 게 계속 흐르니까 월급이라는 걸 받으면은. 근데 저는 그 시장을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죠. 다른 시장을 이제 찾아야 된다. 네. 사실 제가 개그맨이 된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쉼이란 게 있어서 개그맨이 된 거거든요. 벼랑 끝에 떨어지자. 사자의 마음으로. 네. 예. 사자가 자식 처음 나면은 라이온킹 보면 나오잖아요. 새끼 그 밀어버리잖아요. 벼랑 끝으로. 그렇죠. 그 내가 한번 기어 올라와 보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렇다면 내가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내 스스로에게 거의 대부분은 이제 이 다음은 예능 출연이거나 그렇죠. 유튜버거나 이 개그맨 이제 했던 친구들을 많이 선택했는데 저는 하고 싶었던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경제적 자유다. 예, 경제적 자유를 무조건 이뤄내서 네. 이런 고급 거지가 되지 않고 네. 돈이 흐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2014년도에 바로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게 돼요. 무작정. 대학원 뭐예요? 무슨 과? 경제대학원. 경제대학원. 네, 경제대학원에 들어가. 개그맨 경제대학원. 예. 사실 거기서 느꼈죠.
아, 이 공부가 정말 재밌는 거구나. 근데 거기서 이제 휴학을 한 이유는 이제 원론에서 벗어나서 좀 깊이 있는, 그러니까 실전적인 돈을 벌 수 있는 재테크의 수단을 배우고 싶었어요. 좀 뭔가 이론보다는. 그렇죠. 현실적으로 뭔가를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네. 캐시플로우가 흐를 수 있는 그런 뭔가는 과연 어떻게 찾는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정말 닥치는 대로 책을 읽기 시작했고요. 네. 닥치는 대로 유튜브 채널을 다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루에 8시간씩 유튜브를 봤어요. 그 당시에도요? 네. 그때 당시에 모든 유튜브를 다 보고 네. 모든 채널을 다 보고 뭘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이제 마지막에는 야후 파이낸스 들어가가지고 해외 뉴스까지. 그다음에 제가 얻은 결론이 하루에 뉴스를 1000개만 읽자. 네. 하루에 뉴스를 1000개를 읽으면은 어느 정도 이 돌아가는 패턴에 눈이 생길 수 있겠다 시작을 해서 그때 이후로 이제 2년이 지나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개그맨을 나와서 네. 뭔가 이제 투자를 하는 계기가 딱 거기까지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 계기를 통해서 이제 그 가정의 시간을 녹여서 만든 게 이번 책일 텐데.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정도 좋지만 네. 재테크 도서를 냈다면 네. 그래 너는 시드머니 얼마로 시작해서 어느 정도 부를 이루었는지는 솔직히 그렇죠. 뭐 다 깔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말을 해야지. 그 책도 약간 이제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아, 이게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잖아요. 네네. 왜냐면 이 책의 사실 첫 문장도 네. 제가 썼던 게 나는 돈을 좋아한다거든요. 네. 그 말을 하지 않고 이 책을 쓴다면 모든 게 다 타당성이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연예인으로서 방송을 해서 얼굴을 알리는 사람이 나는 돈을 좋아한다. 네. 나는 투자로서 성공을 했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네. 예, 왜냐? 알겠어요. 욕을 바가지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네. 정확하게 액수는 말씀드리기 알겠어요. 애둘러서 애둘러서 합의합시다 거기서. 2016년도에 첫 번째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2014년도에 시작해서 2년 동안 공부하고. 공부를 정말 뭐 하루에 막 최소한 8시간씩 하면서 네. 첫 투자를 지금은 이 책의 제목처럼 비겁하게 돈을 불릴 네. 수 있는 시기다라는 그 비겁한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냈어요. 왜냐면 그 시장의 움직임을 감지를 했거든요. 네. 지금부터 상승장이 시작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때 가지고 있었던 돈이 연예인이 돈 되게 많이 벌 줄 알잖아요. 네.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별로 없었어요, 사실.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탑 0.1%만이 돈을 좀 많이 버는 거고 네. 나머지 99.9%는 네.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에 투자했던 금액은 서울에 있는 용산구의 한 아파트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지금 기준 아니고. 지금 아니 2016년 기준. 2016년이면 네. 부동산 상승 이제 시작 초입이죠. 초입. 예, 완전 초입이죠. 네. 약간 꿈틀꿈틀 대고 있을 때, 자꾸 올라가는 거 떨어지는 거야, 뭐 그때 요때. 용산과 또 지금 용산도 다릅니다. 천지 개벽이 난 겁니다. 그건 지금 완전 다른 이야기고. 지금 용산은 완전 뭐 저희 상급지. 마용성 뭐 그렇게 이제 네. 흘러가고 있었으니까. 그 금액으로 처음 투자를 해서 네, 지금의 그 금액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네네.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다 살 수 있는. 모든 아파트를 다 살 수 있다가 전부 다가 아니라 아무.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어떤 아파트든 구매를 할 수 있는 야. 정도의 금액은 됐어요. 예를 들면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이런 것도 내가 사지는 않지만 없지만 살려면 살 수 있다. 네, 조심스럽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해보니까 확실하게 투자를 해야겠다. 이거는 네. 앞으로는 투자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네. 필수적으로 해야 필수죠. 되는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이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와 수단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죠.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연예인으로서 어쨌든 돈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도 또 하기도 쉽지 않은데 힘들었어요. 이렇게 예. 말을 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결국에는 우리가 방송에서 비춰지는 연예인들의 그 투자의 실상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네네. 거기 나와서 이제 뭐 주로 잘 안 된 얘기 많이 하죠. 망했어요. 네. 사기당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주식 투자를 했던 사람은 뭐 고등어가 됐어요. 반토막이죠. 예. 뭐 갈치가 됐어요. 다섯 토막이 났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방송에서 그렇게 비춰지는 게 저는 좀 위험하다고 봐요. 왜요? 일반 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방송을 보실 때 그거 보고 그냥 웃고 넘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지점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지점을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네. 사기를 당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지 않아야 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싶고 네. 돈을 투자했을 때
망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싶고 주식 투자를 했을 때 반토막이 나지 않는 방법을 그렇죠.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재테크 방송이지 이제 네. 개그 방송이 아니죠. 근데 웃음은 반감이 되죠. 근데 네. 그거를 단순히 그냥 한번 보고 웃고 넘기기에는 우리가 재테크를 우리가 배울 때 그러니까 네. 돈에 대한 자세를 봤을 때 네. 너무 가볍지 않나? 왜냐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만약 그게 우리 돈이라면 그렇게 쉽게 웃고 넘길 수 있을까? 아 없죠. 그리고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그분들은 그걸 바탕으로 또 이미지를 개선해서 또 다른 부를 이루는 행동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좀 객관적으로 이제는 좀 마냥 거기서 그냥 에이그 저 사람 저 사기당했네 하고 웃고 넘기는 게 아니라 네. 좀 제대로 아 우리는 사기당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망하지 말아야지 투자가 왜 망해야 돼라는 네. 생각을 특히 20대에서 30대 그리고 40대 초반까지의 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꼭 좀 해주고 싶었어요. 예.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들어가면 네네. 그 인기 연예인분들 그다음에 또 인기 이제 개그맨 분들은 어쨌든 그 늘 많은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일시적으로는 어쨌든 많은 돈을 버는 분들 꽤 네네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실제로도 뭐 이런 재테크나 이런 걸 통해서 잘해서 자산이 좀 잘 늘어나는 편인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이제 그런 쪽은 좀 흔히 말하는 젬병이라고 할까요? 잘 못해서 좀 잘 안 되는지 네. 보셨을 때는 어떤 흔히 말해서 주식해서 돈 벌었다는 분을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거의 없잖아요. 네. 제 주변도 거의 없습니다. 이게 머리가 달라야 돼요. 네, 이쪽 머리는 네. 정말 쉽게 네. 누군가의 그리고 이쪽이 귀가 굉장히 얇아질 수밖에 없는 게 전문가들이 너무 많이 꼬여요. 예, 예. 누가 술 한번 먹으니까 뭐 방송에 나오고 인기가 있어지고 아, 사람들이 누가 보고 싶으면 부르니까. 많이 부르고 무슨 아. 잠깐 나오세요 이러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사기꾼들, 아. 예, 그다음에 야 어디 투자해 작전 세력들, 아. 뭐 그런 사람들이 귀뜸해 주는 거, 귀 팔랑거려서 투자하면은 100점 100패입니다. 아. 예, 저는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거든요. 제가 네. 누누이 그 개그맨 동료들한테 얘기해요. 하지 말아라. 그거 하면 큰일 난다. 그 사업 어디 하는데 하지 말아라. 바지 사장 하지 말아라. 지분 30% 받고 하지 말아라. 그 등기 이사다면 너 그거 다 네가 그대로 물어내야 된다. 라고 그 나머지 분들은 이제 빠져나가고 아니다 다를까 혼자 다 뒤집어 쓰고 연예인들이 사기당하는 사례가 사실 그거거든요. 법인 만들어서 뭐 3대 3대 4. 그러니까 거의 한 명이 30을 만드니까 그 사람 세팅하는 사람이고 네. 돈을 넣는 사람이 4를 갖고 네. 나머지 3으로 홍보 개념으로 연예인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100이 되잖아요. 네. 아 10이 되잖아요. 네. 이 지분이. 네. 그래서 사업이 잘 될 땐 문제가 없어요. 사업이 잘 될 때는 이렇게 돈이 순환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돌죠. 그러다 중간에서 이제 횡령이 좀 시작되고 돈을 뭐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식회계 하고 뭐 내가 회사 돈을 주고 나중에 내 돈으로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왼쪽 오른쪽도 못 보는 상태에서 사실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뭐 달에는 잘 들어오죠. 한 6개월 정도는 뭐 한 달에 한 뭐 몇백씩 뭐 지분대로 이만큼 들어왔으면 좋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망할 때 생기는 겁니다. 네. 망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다 빠지죠. 그러면 그 투자자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투자자분들은 너 보고 투자했다. 얼굴이니까. 너 지금 홍보 너 때문에 돈이 들어갔다. 네. 어떻게 할 거냐라고 들어가는 순간 언론에 나오면서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고 끝나는. 이게 전형적인 패턴. 사기의 연예인들을 하는 전형적인 사기의 패턴이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렸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네. 재무제표도 보지도 못하면서 그걸 한다는 것은 그건 거의 진짜 너무 이제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기를 당했었죠. 근데 개그맨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방송에서 봤을 때 막 웃고 떠들지만 사실 네. 그 여러 가지로 누군가를 웃게 만들려면 진짜 똑똑하셔야지. 그전에 기획된 걸로 이제 웃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두뇌가 똑똑하신 분들이 이 투자 머리랑 좀 다른 건가요? 다른 머리인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네. 개그맨이었을 때 네. 경제랑 연관시켜서 어떤 것을 좀 이득을 봤냐면 약간 좀 흐름, 거시적인 느낌이죠.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사람들이 공감대는 무엇일까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예측을 해서 코너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건 남녀 공감대가 맞을 것 같고, 네. 이번 패턴에서 엄마 이야기를 하면 좀 재밌을 것 같고, 지금 이 시대에는 약간 좀 꽁트가 맞을 것 같고 이런 흐름들을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투자에서도 약간 그런 흐름을 봐야 되는 트렌드. 네, 트렌드가 있죠. 사람들이 뭘 좋아? 결국 돈이 몰리는 곳이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고 그렇죠.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고 돈이 몰리는 곳인데 돈이 많이 몰릴 곳은 과연 어디인가라는 걸 예측을 하는 거는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예, 예. 근데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왼쪽 오른쪽도 잘 모르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나 뭐 미시적인 거는 이런 거는 잘 아. 사실 디테일하게 못 보죠. 왜냐하면 거의 모든 직장인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을 위한 책이거든요. 네. 일상적으로 전업 투자자들은 굉장히 그 책이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뭐 전업 투자자들은 굉장히 올인할 수가 있잖아요. 하루 종일 주식창을 볼 수가 있고 네. 뭐 일주일 내내 임장을 다닐 수가 있고 네. 굉장히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당장 우리는 시드머니를 모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쵸. 돈이 흘러야지 이게 돈이 돌릴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올인하고 있습니까? 회사에서 주식창 보고 있다가 부장님한테 걸리기라도 하면 당장 엄청나게 혼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지점들 예, 개그맨들도 사실 아이디어 회의를 거의 일주일 내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시간을 이용해서도 어떻게 좀 이 비겁한 지점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연구를 좀 많이 했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네. 비겁한도 이 책 제목 조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는 좀 부정적이라서 네네. 조금 왜 이런 제목을 지었을까 좀 궁금한데 어떤 의미인가요? 비겁한도는? 비겁한 돈이라는 게 일단 네. 비겁한이라는 형용사의 돈이라는 거를 네. 거의 좀 잘 안 붙이잖아요. 네, 약간 예. 저는 보자마자 예. 비열한 거리 떠올랐거든요. 저는 약간 더러운 돈이라고 했다가 출판사에서 극구 만류를 해가지고 아예 그거는 뭐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비겁한 돈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의적인 의미예요. 네. 뭐 돈 자체가 비겁하다라고 할 수 네. 있고 돈이라는 거는 비겁하게 벌어도 욕을 먹지 않는다. 사실 돈에 있어서는 사실 내가 어떤 투자를 하든 그 비겁하게 돈 벌었네라는 이야기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 법만 어기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쵸? 당연히 그건 전제죠. 근데 우리가 일 같은 거를 하면은 같이 뭐 팀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네. 비겁하게 나만 빠져가지고 저 비겁한 놈이라고 손가락질 밟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기회주의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들어가는 돈이 비겁한 돈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점이냐면 네. 우리가 뭐 패션이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죠. 패션. 유행, 패션.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작가님께서 네. 힙합 패션만 주구장창 입어요. 뭐 네. 패션 많잖아요. 뭐 복고, 힙합, 무슨 뭐 타이트한 바지, 뭐 쫄티 막 이런 패션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분이 힙합만 입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게 약간 통 크고 이런 빅 사이즈가 유행을 하지만 한 4, 5년 전만 해도 힙합 입고 다니면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시기죠. 근데 결국 패션의 유행 패턴 돌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힙합이라는 한 부분을 딱 찍어놓고 패션의 유행이 돌면 이 지점에 한 번은 패셔니스타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 힙합이 돌고 돌다가 한 번은 또 오거든요. 복고도 마찬가지다. 복고 패션이 요즘 다시 이제 레트로라고 해서 유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 지점에서 기다린 다음에 한 번은 돌다가 이 지점에서 만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우리는 그때는 한번 옷을 잘 입는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네. 자, 그럼 한번 또 생각을 해보죠. 계속 쫓아가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하는 유행하는 거를 네, 쫓아가죠. 계속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가요. 계속 뭔가를 이렇게 유행하는 패션을 쫓아갑니다. 네. 계속 뒤따라가요. 이렇게 계속 쫓아가겠죠? 그 우리는 이 패턴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냥 유행을 쫓는 사람으로 끝나는 패턴이 되겠죠. 계속 뒤를 쫓아가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저께 테슬라가 1000달러를 아, 주주입니다. 1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테슬라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지금 들어갈 수는 쉽지 없죠. 않죠. 들어간 사람은 매도하지 않겠지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4, 500달러에 샀다 이러면 계속 들고 가야죠. 아, 네. 근데 추격 매수를 한다 이거를 쉽지 않은 거거든요. 쉽지 않죠. 근데 이때부터 언론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맞아요. 이야기를 듣고 야 테슬라가 1000슬라를 천슬라 넘었대, 드디어. 1000을 넘었대. 야 드디어 다음 대박이다. 2000슬라.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네네. 여기서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투자에 진입하는 이제 뭐 대부분의 이제 김작가 TV의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고수들이시고 네.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아는데 네. 사실 20, 30대 이제 투자 시작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기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이런 기사나 누가 테슬라 사서 돈 벌었대. 그러면 진짜? 나도 그럼 테슬라 사서 돈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다가 계속 그 주가창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지르죠.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떨어지겠죠. 유행을 따라가는 거죠. 네네. 예. 근데 뭐 테슬라가 어떻게 될지는 뭐 모르죠, 신도 모르죠.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그 패턴을 정확한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승 곡선을 따라간다면 이해됐어요.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 길목을 지키는 투자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테슬라가 그럴 것이고 비트코인이 그럴 것입니다. 네. 비트코인도 지금 또 난리 났잖아요. 네. 근데
아무도 언론에서 떠들지 않고 유튜버에서 그렇게 제목으로 설정하지 않고 조용히 있을 때 비트코인은 어떻게 발견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냥 내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서 예측을 하고 예상하는 그 길목에 있을 겁니다 분명히. 네. 비트코인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지점은. 네. 그럼 분명한 그 지점에서 길목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길목은 또 지나쳤죠. 그럼 여기서 또 따라갑니다. 일반 이제 투자를 처음 이제 초보로 하시는 분들. 그럼 또 따라가게 되면 그 하락 곡선에서 만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티는 끝났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그래서 비겁한 돈의 그 지점을 만나야지. 비겁한 돈의 그 시작이 아니라 네. 따라다니게 되는 투자를 하면은 결국 정말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길목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길목을 지키는 투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길목은 어떻게 지키죠? 이게 지금 메인 질문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네. 거의 모든 투자물은 네. 상승과 하락이 번갈아가면서 오잖아요. 사실 네. 무조건적인 상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지금 2021년 이제 가을인데 네. 지금 서울 아파트가 아, 미쳤어요. 제가 알고 뭐 수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만 말씀드리면은 3.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언제 대비해서요? 이제 상승 초입기 2016년 16년. 거의 3배, 3.5배 서울의 아파트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는 그건 신의 영역이고, 네. 그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이 투자물의 가치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상을 해야겠죠. 그죠. 근데 이미 많이 오른 상태예요. 네. 물론 우상향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네. 언젠가는 조정은 오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2019년에도 사실 네. 조정 기간이 있었어요. 2019년에도 서울 아파트는 약간 하락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는 조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정책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거기에서 길목을 또다시 지킨다. 그러니까 그런 패턴이 한번 돌아갈 때 이미 한번 그러니까 파티가 끝난 상황이잖아요. 네. 저는 이번 부동산은 파티가 끝났다라고 보거든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긴 예. 하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지금 들어간 시점은 아니라는 거네요. 조급합니다. 이제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그렇죠. 영혼까지 끌어서. 근데 지금 잘못하다가 만약입니다 이거는. 네. 저는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만약 아파트 가격 하락 10억짜리 아파트가 네네. 예를 들어 20% 하락을 했다고 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정을. 네. 그럼 10억짜리 아파트를 그동안 6억 정도 이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60%까지 물론 지금은 안 되지만. 네. 그러면은 그 아파트가 20% 하락하면 8억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8억의 60%가 대출 이자가 되는 건데 이걸 영끌해서 했다면 네. 이거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거 상환해야 돼요. 대출 금액. 근데 영끌했으면 갑자기 1억 5천 정도 되는 건 어떻게 생깁니까? 네네. 그런 상황도 마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따라가는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이슈가 되고 다른 사람의 눈에 띈 투자물은 네. 우리의 영역은 아니죠. 길목은 아니다. 그거는 전문가들 하락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네. 전업 투자자들의 영역이고 우리는 우리가 벌 수 있는 월급, 그러니까 캐시가 이제 흐를 수 있는 돈이 흐를 수 있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런 비겁한 지점이 어디인지 우리 일을 열심히 진행하면서 관심을 갖고 잔심을 남겨야 된다. 잔심이란 건 어떤 얘기인 거죠? 잔심이란 거는 계속 경제에 대해서 연관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저는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한강을 탈 때는 뭐 이렇게 한강에 어디에서 이제 뭐 재건축이 시작이 될까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거 굉장히 좀 고민을 하거든요. 오늘 갑자기 뭐 유재석 선배님이 기획사를 옮긴다. 그러면 그 주식도 한번 좀 들여다보게 되고 계속해서 그 잔심을 남겨두는 거죠. 네.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거를 내가 관심 있는 그 재테크와 연결고리를 계속 고민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 아파트가 여기 재건축 들어가네라고 해서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아파트도 재건축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아파트 옆에 아파트 가격도 한번 보고 이미 많이 올라가 있으면은 내가 왜 여기를 미리 알아채지 못했을까라는 잔심을 남기고 네. 그 다음에 주변에 초등학교 몇 미터에 있을까 네. 뭐 그래요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그런 카페는 어디 있고 여기는 어떻게 스타벅스를 입점을 시켰지 이런 거를 모든 거를 다 이제 계속해서 남겨두는 거죠. 네. 내 머릿속으로. 그래서 길목을 지키려면은 관심을 갖고 잔심을 두고 있어라. 예. 관심과 잔심.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천슬라랑, 뭐 이거 예언을 할 수 없지만 서울 아파트와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과 이런 것은 우리의 영역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어요. 왜냐면 지금 다들 환호성 지르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위험한 게 거의 자칫 잘못 들어갔다가는 술값 대주 볼까봐 그게 좀 불안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게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는 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쉬어라.
예, 이런 말씀도 좀 많이 드립니다. 쉬면서 내가 나한테 맞는 투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네. 나는 과연 어떤 투자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내 성향이나 성격에 맞는 투자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한테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비겁한 돈의 그 지점이라는 게 예. 결국에 뭐 상승기의 투자물에 좀 편승하라는 말 같다라는 좀 느낌이 드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생각을 해보면 네. 개그맨 어떻게 해야 돼요? 웃기면 돼. 그렇죠. 예, 뭐 이런 비슷한 얘기죠. 뭐 김작가 TV 어떻게 잘 되는 방법이 볼까요? 뭐 네. 진행 잘하면 되지. 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도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비겁한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본인이 된다.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남들이 외치는 시간이 아니라 네. 내가 찾을 수 있는 시간. 지금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그 지점들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어떤 지점을 찾아야 되는 그 시간을. 근데 이게 거의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네. 이 조급하거든요. 조급하죠. 그러니까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네. 요즘 뭐 포모 현상 때문에. 예, 예. 아, 지금 나만 아파트 없고 지금 누가 김 과장은 뭐해서 네. 벌었고 네. 아 내 친구는 뭐 어디 뭐 좀 빌라라도 서 지금 빌라도 올랐잖아. 지금 오피스텔도 올랐고 네, 옥비실도 오르고 지산도 오르고 뭐 포함 이런- 빌딩도 오르고.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급해요. 그래서 조급하죠. 돈을 넣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을 갖고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네. 돈을 무조건 뭐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전문 투자자분들은 일단 한번 돈을 넣어봐라. 그리고 나서 그걸 뭐 배워라는데 그럼 뭐 그 돈은 돈 아닙니까? 예, 저는 그렇게 배우는 것보다 그 비겁한 지점이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러니까 남들이 지금 찾아내지 못한 것을 결코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네. 시간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 책에서 말씀드린 거는 좀 쉬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쉬는 거에 인색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저도 사실 투자를 성공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은 이 시장에서 나갔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개그라는 시장에서 밖으로 나와 있을 때 그 투자라는 거에서 새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개그맨이 되거나 뭐 이제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거의 좀 쉬면서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시작을 한 계기가 된 건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투자를 내가 돈을 넣고 있을 때는 그 투자물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테슬라에 돈을 넣고 있으면 테슬라의 좋은 기사만 보이겠죠. 보이죠. 이 확증 편향이라고 하잖아요. 네. 삼성전자 주식을 샀으면 삼성전자의 10만 원 가는 이유 막 이런 것만 영상만 보게 되고 그게 또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으로 다 뜨니까 뜨게 되니까 그렇다면은 이 길목을 지키고 이 사이클에 편승하기 위해서는 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를 하지 말아라. 투자판에서 떠나라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편승해봤자 어차피 누군가의 축제에 술값 계산해주는 시간이다. 예.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어쨌든 투자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쉼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 쉼의 시간은 이제 다음 투자를 준비하기 위한 뭔가 공부와 그렇죠. 준비의 시간이라고 좀 보면 되는 걸까요? 네네. 개그맨이 저는 웃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개그맨이 되려면 보통은 기본이죠. 근데 저는 웃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네네. 그러니까 뭐 학교 다닐 때 좀 뭐 장기자랑에 나가서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개그맨이 된 친구들의 성향을 보면 네. 무대에 서거나 무대에 직접 서거나 네. 무대에 올라가는 애를 뒤에서 험담하는 애들 그 두 종류 중에 한 부류가 이제 개그맨이 되는데 저는 너무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뭐 나가지도 못하고 네. 저는 뭐 반장 선거에 나가라 이래도 그 못 쓴다. 그 사람들 앞에서 못 쓴다. 부끄럽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제가 친구들한테 이제 개그맨이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그 말이 제일 웃겼다고. 웃기다. 네, 야, 그 웃긴데? 개그맨이 된다고? 제일 웃겼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쉬었죠. 학업을 좀 쉬었어요. 그래서 네. 우연찮게 저도 이제 전인성 선생님 극단에 들어가서 원래 작가라는 꿈을 꾸면서 네. 글을 쓰기 위한, 그러니까 희극 코믹 작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우연찮게 무대에 서면서 개그맨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비웃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 되냐? 네가 무슨 개그맨이 되냐? 그래서 제가 한번 학업을 쉬면서 저의 개그맨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장점들을 좀 적기 시작했어요. 네네. 50개만 적어보자라고 생각하고 뭐 말도 안 되는 거 적죠. 뭐 귀엽게 생긴 것 같다부터 해가지고 목소리가 좋다. 네. 뭐 머리가 좋은 것 같아.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다. 막 이런 걸 막 적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6개쯤 되면 안 나와요. 장점 6개 이상 적기 되게 힘들거든요. 네네네.
그때부터 막 말도 안 되는 걸 적기 시작합니다. 뭐 손이 좀 이쁜 것 같다. 아. 뭐 웃을 때 좀 귀여운 것 같다. 아, 뭐 눈썹이 진하다. 뭐 네. 이런 것도 적고 있어요. 그러다 마지막에는 한 30개 이런 걸 적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적은 거 하다가 뭐 몸이 배가 나와서 좀 웃긴 것 같다. 뭐 나는 좀 헝그리 정신이 있어서 네. 웃기는 거를 더 열심히 했을 것 같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진짜 제가 몰랐던 저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친구들이 내가 하는 말투를 자주 따라한다.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럼 뭐 유행어와 관련되겠죠. 목소리 톤이 진지해서 사람들이 내 말에 설득을 잘 당한다. 이런 것도 대중으로서 이제 자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소비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황현희 PD 소비자 고발의 황현입니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소비자 고발 개그맨인데 진짜 소비자 고발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코너들이 불편한 진실이라든가 네. 이런 코너들이 그렇다면 나는 진지하게 멀쩡한 바보 캐릭터는 없지 않느냐라는 결론을 거의 한 48개, 49개 적을 때쯤에 발견했고 그 코드를 발견했던 거죠. 근데 이게 장점은 50개 적는 게 어렵죠. 중간에 한 30개 정도 앞에 10개랑 뒤에 10개 빼고 30개 정도는 말도 안 돼요. 코끝이 귀엽다. 뭐 여자애들한테 가끔 연락이 온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지금 보면 어떻게 이런 걸 적었지? 근데 이 과정들이 네. 결국에 내가 개그맨으로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비결들에 대해서 네. 나중에 나오게 되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는 네. 제가 목표를 갖지 않고 쉬지 않고 학교를 네. 다녔으면은 네. 결코 해낼 수 없었던 자격들이었거든요. 이 내용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쉼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래서 2014년에 이제 이 개그 콘서트라는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네. 이 작업을 또 했습니다. 내가 이제 친구한테 얘기했죠. 투자자가 되려고 해. 제일 웃기다. 두 번째로 웃겼다. 두 번째로 웃겼다. 야, 개그맨, 그래, 개그맨 성공했으니까, 뭐, 야, 근데 니네들 뭐 하면은 다 망하는 직종 아니니,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솔직히 맞았습니다. TV에서 나오는 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거의 망했다라고 얘기하고, 네. 잘 안 됐다라고 얘기하고, 사기당했다고 얘기하는 직군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저는 과연 어떻게 투자자로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건 한 번에 성공을 해봤기 때문에, 네. 1번부터 50번까지 또 적기 시작했어요. 네. 내가 투자자로서의 성공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자. 오. 네. 적었죠. 개그맨으로서 그래도 벌어놓은 시드가 그렇죠. 직장인들보다는 그래도 많겠죠. 저도 10몇 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도 뭐 제 이름과 얼굴은 예, 아니까.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니까. 네. 지금 당장 뭐 행사를 가서 뭐 몇십만 원이라도 벌 수 있는 상황이니까 시드를 모을 수 있다. 부터가 이제 네. 첫 번째 아직도 기억나는데 시드를 모을 수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겠다. 네트워크. 왜냐면 이제 방송에서 만나는 인연들이 좀 많다 보니까 내가 선별만 잘 해내면 좋은 분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들을 수도 있겠다가 그 두 번째 아직도 기억나요. 네. 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시간이 많다. 이제 시간을 많이 내고 오롯이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쫙 적었어요. 뭐 그 중에는 뭐 홀덤을 못 치지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홀덤을 못 치지만 그래도 상대방의 심리를 좀 읽을 줄 아는 것 같다. 세상 돌아가는 판을 뭐 정확히 읽는다. 뭐 그러다가 계속 가다가 이제 이것도 역시 마지막에는 뭐가 나왔나? 헛소리들 계속 나오고 뭐 돈을 따본 적이 있다. 뭐 어디다 돈을 넣었는데 뭐 몇 퍼센트 수익을 본 적이 있다. 막 헛소리 막 또 적다. 또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주신 유일한 자산인 돈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유일한 자산. 전 아버지한테 항상 이 말씀 좀 드릴 때 신문을 네네. 매일 5개씩 읽는 버릇을 어렸을 때부터 해왔거든요. 뉴스페이퍼 인 에듀케이션 해가지고 신문 속에서 이제 교육을 하는 그런 아버지가 그걸 굉장히 좀 그래서 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 있어서는 굉장히 좀 쉽게 판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겠다. 네. 그때 당시 이제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네. 그러면 종합해 보면 시드가 어느 정도 준비돼 있고 판을 읽을 수 있고 그다음에 대범하게 용기를 낼 수 있다면 네. 이 투자는 무조건 성공하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이제 그렇다면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2014년부터 이 판을 떠나서 공부를 했거든요. 결국에 이 두 번의 그 친구들의 비웃음들이 저한테는 두 번의 가장 큰 웃음이 됐던 거죠. 예. 그 심의 시간 동안 뭔가 준비를 하셨으니까. 그렇죠.